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전용 뉴스입니다. 오늘도 비 오는 날씨입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지만 2019년 2월 4일 월요일 힘차게 출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지난했던 삶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김진덕 정경식 재단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위안부 정의연대는 지난 3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메리 광장에서 김복동 할머니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세인트 메리 광장은 미국 대도시에 처음으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김진덕 정경식 재단의 김한일 대표와 릴리안 씬 줄리탕 판사 등이 추모사를 읽었고 다민족 연대 공동체로 구성된 위안부 정의연대 주디스 머킨스 대표도 고인의 생전 활동을 기렸습니다. 이문자 씨가 산타클라라 한미 노인봉사회 16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지난 1일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16대 회장에 취임한 이문자 회장은 모두에게 열린 노인회, 투명 재정을 위해 매월 회계 보고, 무료 점심 등 3가지를 시행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한경림 15대 회장은 이 임사에서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신임 회장단이 더 나은 노인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자 회장은 전 회장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북가주 나눔봉사회에서 윤범사 회장, 신옥수 신임 회장 등 봉사요원들이 나와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추장, 쌈장 등 설날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남중대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지민 샌프란시스코 부영사,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통 최성우 부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3일 제53회 슈퍼볼에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LA 램스를 13대3으로 격파한 가운데 LA 출신 취객이 보스턴 지역 나무에 올라타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스턴 경찰에 따르면 올해 21살인 빈센트 브래디스는 어젯밤 11시 30분쯤 보스턴 커먼 공원에서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래디스는 경찰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수차례 발로 찼습니다. 패트리어츠의 열혈 팬으로 알려진 브래디스는 결국 강제 연행됐습니다. 어제 패트리어츠가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하자마자 6천여 명의 팬들은 보스턴 커먼 공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체포된 사람은 브래디스 뿐이었습니다. 아도비가 산호세 다운타운에 들어설 오피스 빌딩을 당초 계획보다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산호세시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아도비는 빌딩 면적을 늘려 직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빌딩 면적을 확장함으로써 당초 3,000명에서 1,000명이 늘어난 4,000명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도비는 산호세 파크 애비뉴와 사우스 알마덴 블러바드에 본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높이는 18층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면적은 65만 제곱피트에서 70만 제곱피트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디영 박물관과 리전 오브 아너 박물관은 4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시를 실시하고 장애인이나 식량 원조 프로그램 가입자를 위한 입장료 변화도 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특별 전시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에 시행된 18세 이하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무료 입장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디영과 리전 오브 아너의 성인 입장료는 $15로 전체 수입의 2.5%를 차지하며 특별 전시 입장료가 10.5%를 차지해 나머지는 대부분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조달 운영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고급 주택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5명이 숨졌습니다. 휴일을 맞아 집에 있던 사람들이 어이없는 날벼락에 희생됐습니다. 수영장에 딸린 저택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집에 있던 집주인과 손님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조종사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코리 마티노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추락 당시 집에 사람들이 있었고 집주인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있었는데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 여기저기에 잔해가 흩어진 점으로 봐서 먼저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가 한층 간결해집니다. 과거 국적 이탈 신고 시 국적 이탈 신고서, 국적 이탈 신고 사유서,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 일부,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 증명서,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 총 9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국적 이탈 신고 사유서는 무려 3장이나 되는 설문에 신고자가 직접 주관식 답변을 기재해야 돼서 번거로웠습니다. 또 여자의 경우 출생 시 부모의 영주 목적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자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적 이탈 신고 사유서를 폐지하고 여성 신고자에 한해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자들에게는 한국 국적 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남성 신고자는 8종, 여성 신고자는 7종의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한편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 목적으로 체류하다 남아를 출산했을 때 아이가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만 22세 이전에 재외 공간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병역 의무가 없어 22세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제61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자로 참석합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오는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 시상자로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분야의 시상자로 참석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팝과 락, R&B 등 대중음악 전 장르를 망라하는 팝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올해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 앨범 디자인 회사인 허스키 폭스가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측 상대역인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 대사와의 협상을 위해 내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방북기간 김혁철과의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전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오늘 CNN이 2명의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N은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추가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4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업무 수행 성과를 자신이 평생 겪은 정부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인 1,011명을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연방정부가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3%는 자신의 일생에서 최악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잘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국경장벽 예산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안 된다고 답했고 선포해야 한다는 비율은 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는 41%가 찬성했고 54%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남쪽 멕시코 국경의 보안 강화를 위해 미군 병력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멕시코 국경 경비와 순찰 업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3,750명의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병력 배치로 인해 멕시코 국경 보안 업무에 투입된 미군 병력은 4,3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병력은 90일 동안 배치됩니다. 미 국경 경비는 군대가 아닌 국경 순찰대가 맡고 있지만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 유입을 막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를 방문한 비건 대표와 50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앞둔 비건 대표로부터 미국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현 단계의 상황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안에 앞서 비건 대표는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측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번 실무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비핵화 상응 조치의 동시 이행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꾸준히 강조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지난 주말 연이어 발생한 산사태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몇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 발다오스타 주에서는 스키를 즐기던 관광객 4명이 눈에 휩쓸려 실종돼 이 가운데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서는 눈사태로 스노우보드를 타던 벨기에 국적의 24세 청년이 숨졌고 볼차노에서도 스키를 타던 18세 청소년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사부에서는 스키를 즐기던 관광객이 눈사태로 숨졌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습니다. 호주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학교와 법원이 폐쇄되고 주택과 공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주 언론과 외신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북부 퀸즐랜드주를 중심으로 1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폭우가 내렸으며 이것은 1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퀸즐랜드주에서만 1000여 채의 주택이 침수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항이 물에 잠기고 학교와 법원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호주 방위군이 수륙 양용 차량까지 동원해 홍수로 지붕 위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불어난 물 때문에 악어가 민가에까지 출몰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발생한 댐 붕괴 사고 이후 수색 작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으나 실종자를 모두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대원 400여 명이 투입됐으나 댐 붕괴로 흘러내린 토사와 건설 자재 등이 워낙 넓은 지역을 뒤덮고 있는 데다 수시로 폭우가 쏟아져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정부 당국은 오늘까지 13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9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20명은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주도인 벨로 오리존치시 인근 부르마지뉴 지역에 있는 광산의 댐이 무너지면서 일어났습니다. 폴란드의 한 농장에서 광우병 소가 보고됐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오늘 밝혔습니다. 폴란드 농무부는 즉각 이 소를 도살 처분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홍콩에서 중국인 관광객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3일 홍콩 시민단체 소속 10여 명이 중국 본토 선전과 가까운 곳에서 중국인 관광객 반대 시위를 2시간 동안 벌였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거리마다 중국인 쇼핑객들로 넘쳐나고 있고 이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은 6,51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78%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이른바 짝퉁 제품의 문제점을 자체 실적 보고서에 처음 거론했다고 경제매체인 CNB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연례 실적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처음으로 짝퉁을 아마존의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제3자 판매를 통해 유통하는 제품 가운데 모조품이나 가짜 제품이 있고 이것이 아마존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늘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가 체포한 수백 명의 외국 테러리스트들을 출신 국가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들이 이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슬람 국가인 IS를 격퇴하기 위한 국제적 연합을 위해 시리아 민주군이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인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은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상대로 한 격퇴전에서 지상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작년 12월 시리아 철군 방침을 밝힌 이후 IS에 가담한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인 여성들이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체포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3명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안마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스키팩 타운십 경찰은 뉴욕에 거주하는 김모 씨와 조모 씨, 뉴저지에 거주하는 안모 씨 등 3명을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성매매, 범죄 공모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키팩 타운십에서 안마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지역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비가 좀 주춤하다가 주말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쌀쌀한 저녁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